보실 분들인데 한 말씀 해주시면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감사합니다. 저희가 23년도에 그죠? 이맘때 루마니아로 넘어갔어요, 그렇죠? 8월 15일. 예, 그래서 첫 크랭크인을 루마니아에서 했더니 그래가지고 이제 개봉을 한 지 이제 한 달이 된 건데 예, 감회가 어떠신지? 감개가 무량합니다. 그보다 달을 그때 처음 넘어가서 루마니아 산속에서 준비하던 시절이 좀 생각이 나네요. 고생하면서. 네, 우리 진짜 고생 많았죠. 그래서 루마니아에서 산속에서 미술 감독님께서는 미리 넘어가셔서 우주선 그리고 뭐 캠프 뭐 이런 미술 제목을 뭐 거의 얼마나 많이 일찍하셨죠? 한 달 정도. 예, 그래서 그 한 달 정도 일찍 가서 그 작업을 하고 계셨고 감독님하고 저는 5월 달인가 그죠? 그렇죠. 예. 5월 달에. 로케이션 헌팅 다닐 때 진짜 둘이서 합해서 5명? 그저 5명이서 둘이서 하고 조감독 한 명, 3명이서 제작팀 3명 그렇게 이 많은 로케이션을 다녔던 생각이 납니다. 예, 그때 저희가 이제 촬영할 그 장소를 발견한 날이 비가 진짜 엄청나게 쏟아지는 날이었는데 정말 그날 원래는 그 꼭대기에서 이 장소가 불명확해서 내려가다가 갑자기 나홍진 감독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여기 한 번 더 보자.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데가 우주선 착륙했던 우주선 세트 만드는 지역. 그 지역을 운 좋게 보고 그 다음부터 거기를 일사천리로 한 일주일 동안 그 장소를 다 찾아서 오늘 이 로케이션을 확정했던 기억이 납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산을 다 뒤졌어요, 그죠? 다 뒤졌지 정말. 진짜 비를 철철 맞으면서 저희가 어느 지점이 좋겠다 해서 그냥 거기 곰이 다니고 늑대가 다니는 데가 가지고 되게 위험했었잖아요. 유독 비가 많이 왔었어 진짜. 예, 그런데도 저희가 뭐 거기를 찾았으니까 이제 거기를 한번 파헤쳐보자 해서 한 2박 3일 그죠? 예. 그 정도 막 뒤지고 그래서 우리 키스들 빨리 날아와라 해가지고 다 같이 또 가서 또 뒤져보고 체크하고 그죠.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아무튼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이제 확정을 한 다음에 이렇게 넘어갔잖아요.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이 촬영 장소가 이제 그 루마니아가 확정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촬영 장소가 확정된 상태가 됐어요. 이제 감독님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영화를 이제 촬영을 해야 될까 마무리해가지고 이제 결심하셔야 될 때 그 시간이 있었을 텐데 그때 어떤 컨셉을 잡고 어떻게 이 영화를 촬영해 나가야겠다 뭐 이런 결심을 하셨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이 영화는 시나리오 자체도 굉장히 힘들었고 난이도가 꽤 높은 장면이 많아서 그 산을 같이 원팅하고 그 공간들을 다시 신바이로 다 나눠서 나홍진 감독과 같이 그 카메라 무브먼트 특히 거기에 중점적으로 그 산악이라 카메라를 움직일 수 잘 없기 때문에 XM2라는 그 회사랑 저거 해서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을 다 썼던 것 같아요. 처음에는 그게 좀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몇 번 하고 나니까 케이블캠이라든가 바이크, 스테디캠 온갖 장비들을 다 썼는데 다행히 물론 준비를 엄청 많이 했지 진짜.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 2주 전부터도 배우들하고 시합바이로 신바이를 다 했었으니까. 그렇게 준비를 해서 제일 어려운 점이 뭐였어요? 나는 별로 어려운 거를 못 느꼈어. 그 당시에. 나는 사실 이 영화 사람들이 나보고 되게 힘들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별로 힘든 게 없었습니다. 나는 그냥 뭐
힘든 게 없었어. 그 의외로 또 수주롭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스케줄도 착착 맞췄고 네. 그러면서 이제 촬영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. 사실 숲 장면은 뒤가 조금 더 있었는데 촬영분들께서 이제 계속 찍다가 여기까지 찍지 마, 그만 찍어도 돼, 이제 그만 찍어도 돼, 이제 충분해, 괜찮아, 가자. 그래가지고 거기서 마무리 짓는 거잖아요. 뭘 그랬나? 어쨌든 촬영하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장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현장에서 그것을 딱 성공시켰을 때 그 쾌감이 굉장히 높은 작품이었습니다. 이 작품이 다른 영화에 비해서 예고편에다 나오는 말 채는 장면이라든가 그런 장면들이 되게 힘든데 정말로 그거를 또 한 번에 성공시켜서 되게 현장에서 쾌감이 있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루마니아 촬영을 마치고 저희가 한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촬영한 데가 해남이에요. 근데 이제 미술 감독님은 저희보다 또 이제 저희 세팅을 해놓고 이제 먼저 한국으로 가셔서 이제 해남의 미술 세팅을 이제 시작하셨죠. 그 읍내 허물어진 그 공간을 한 말씀 해주시죠.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런데 여기 이렇게 앉아 있고 서 있으면요 정말 떨립니다. 지금 조희성 선생님 오셨네요. 안녕하세요. 한 말씀 해주시죠. 이 프로덕션이라는 게 사실 저는 미리 제가 가서 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그게 되게 부담감이 많거든요. 만약에 내가 만들어 놓은 장소에 와서 이 감독님이랑 스태프들이 오셨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시거나 이제 뭐 조인성 배우님 배우분들도 오셨을 때 이 여기서 연기를 해야 되는데 연기를 할 맛이 안 난다면 어떡하냐는 부담감이 굉장히 크거든요. 사실 그때도 제가 먼저 루마니아에서 한 두 달 먼저 갔죠. 두세 달 먼저 가서 해남에서 거의 한 네다섯 달을 세트를 만들면서 그게 사실 쉽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. 되게 부담도 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미술팀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.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 들어가는 사소한 물건 하나부터 이제 커다란 파괴된 건물들까지 하나하나 손이 안 가는 부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해서 뭐 했다고 했는데 사실 부담감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. 그런 작업이었습니다. 제가 지금 말씀하셨잖아요.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이제 빨리 해남 내려가서 그동안에 미술관 작업이 어떻게 돼 있나 이제 확인하러 갔는데 다 부셔놓은 거예요. 다 말도 안 되게 부셔놔서 작업이 이게 에스컬레이팅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다 부셔놓으면 어떡해 했더니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? 그게 보시기에는 막 부셔놓은 것 같지만 나름 고민을 하고 부신 거예요. 그래서 그 영화 안에서의 이제 외계인들의 동선에 따라 그 동선을 따라서 어떤 행위를 했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한 거를 나름 되게 굉장히 고민을 해서 부셔놓은 것들이거든요. 근데 이제 워낙 촬영이 너무 빨리 진행이 되고 스피드는 사실 그게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나름 이제 고민한 결과물이었습니다.
참고로 이 영화 본 사람들이 촬영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사실 저는 현장에서 놀았어요. 진짜로. 제가 한 게 거의 없어요. 그 말장면에 카메라 이렇게 싹 움직이는 거, 근데 그거 했다고 칭찬받았습니다. 남들이 저는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 주문만 했고 그렇게 해서 작업이 많이 진행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그렇게 힘든 게 없었습니다. 근데 배우님들은 고생을 하셨고 준비하면서 뭐 그런 건 있었지만 저는 생각보다 고생을 안 했습니다. 진짜 제가 카메라 든 것도 아니고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독님은 고생스러우시면 화내고 막 뭐라고 그러셔가지고 고생 못 시켜드려요. 무서워서. 그래서 그 읍내가 이게 계속해서 이제 그 정체를 이 마을에 나타난 그 괴 생명체가 무엇인지 정체를 계속 알아나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는 영화인데 그 단계를 이제 미술 감독님이 첫 번째 그 단계인 읍내를 시작하실 때 구멍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셨잖아요. 구멍이요? 예. 그래서 그 괴생명 제가 뭐 지나다니는 흔적과 구멍,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술을 통해서 상대가 어느 정도 된 놈인지를 단계적으로 짐작을 점점 더 하게 만드는 그 과정에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. 지금 말씀을 지금 굉장히 긴장돼서 못하고 계신데 네, 그래서 저희가 영화의 순서대로 미술을 통해서 이 괴물의 어떤 비주얼을 상상하고 연상할 수 있게끔 단계적으로 작업을 해주신 거죠. 그래서 그 작업을 근데 그 방대하게 또 그 방대한 거리를 다 세팅을 하시다 보니까 정말 네 달, 5달 동안 막 엄청난 팀이 투입이 됐었잖아요. 엄청난 팀은 아니고요. 그것도 부담이었어요. 사실 영화 1시간가량이 실체가 나오지 않고 그 외계인의 흔적만으로 그걸 유추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게 점층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거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말인데 그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고 실체는 보이지 않는데 그 흔적으로 점점 그 실체를 더 유추하고 더 두려운 존재로 만드는. 근데 또 나름 열심히 해서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. 그거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화를 보시면 그렇게 큰 뭐 고민이나 뭐 그런 단계 이렇게 말씀드리 이런 부분이 이렇게 크게 뭐 그렇게 차이가 있거나 뭐 그래서 그 고민이 느껴지시지는 않으실 거예요.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. 죄송합니다. 말씀을 이렇게 하실 분이죠. 하여튼 이 읍내라는 곳에서 이제 저희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영화의 시작 장면부터 해서 감독님께서 이제 영화를 이제 숲과는 다른 컨셉으로 이제 촬영을 해 나가십니다. 저는 이 감독님께서 지금 이 관객 여러분들 다 전문가들이실 수 있으니까 좀 편안하게 어떤 장비와 어떤 스타일로 이제 이 영화를 시작시켜야겠다.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결심을 하셨는지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. 이게 로마니아는 영화 중반에 나오는 거고 해남에 와서 이제 영화 초반부 인트로를 찍는 거죠. 그 장면은 정말 빛으로 시작해서 이 영화가 해가 뜨고 그 빛을 통해서 영화가 시작하는 장면인데 꽤 많은 그 달마산에도 한 몇 번 올라갔었죠. 드론 장면 촬영 때문에 감독님은 안 올라가고 저랑 드론 팀하고 몇번 올라가 인트로 찍은 거 저예요. 아니 사람 안 갔잖아.
그렇습니다. 어쨌든 되게 고심해서 촬영을 했고 그러면서 이게 이 마을을 천천히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을 했죠. 스타일이랄 근데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와이드 렌즈를 많이 썼습니다. 이렇게 전체 공간을 보여주는 것도 크고 그 다음에 인물에 들어갈 때는 더 가깝게 들어가서 좀 더 인물을 감정을 더 확 보여주려고 이 렌즈 자체가 굉장히 최단에 가까운 렌즈라 배우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만큼 카메라가 가까이 가서 인물들의 어떤 표정들이나 감정들을 잡아냈고요.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영화가 거의 카메라를 한 대로 찍은 것 같은 느낌으로 촬영을 했습니다. 그건 뭐 나훈진 감독님도 있지만 거의 셋업 카메라는 여러 대가 있었지만 촬영은 한 대로 찍는 방식을 거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더 공간이나 이야기 그런 쪽에 좀 더 몰입할 수 있게끔 셋업이 된 것 같습니다. 저희가 그냥 평상시 스태프분들이 배우분 포함해서 한 200명 쯤 됐던 것 같습니다. 루마니아에서 더 많았던 것 같고. 근데 감독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와이드 렌즈를 쓰시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썼던 게 한 21mm 뭐 이런 거를 제일 많이 썼던 것 같아요. 그럼 화각이 뭐 거의 180도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감독님께서 이 카메라를 패닝을 살짝 하시면 270도 정도의 공간을 촬영한다는 쉽게 나오는 일이고, 그래서 팔로우를 조금 더 한다고 더 패닝을 하면 뭐 360도를 이제 공간을 담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. 이 와이드 렌즈로 계속 무빙을 하다 보니까.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있어야 될 공간이 없었어요. 아니, 계속 그쪽 비키라고 해서 200명이 비켜주면 한컷 찍고 또 저를 비키라고 해서 이동하다 진짜 이동하다 이제 하루가 다 갔던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정말 촬영이 그만큼 힘들었는데 한 컷 찍고 나서 카메라가 한 번 뒤집으면 전부 다 이동하는 게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이동하면서 촬영을 했습니다. 예, 원래는 이렇게 한 방향을 찍고 그 다음에 또 이쪽 방향을 찍는데 이 영화는 워낙에 와이드 렌즈를 워낙에 이제 무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던 거죠. 그래서 감독님 이제부터 이제 저는 이제 그 체이싱 씬들이 이 시퀀스가 시작됩니다. 그래서 뭐 이 체이싱 시퀀스에 대해서는 뭐 루마니아 그 다음에 쭉 저희 마지막 장면이 그 합참 그쪽까지 뭐 계속해서 체이싱들이 일어나는데 감독님 이제 액션 시퀀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떠셨는지. 네, 이제 이 영화의 액션 시퀀스는 뭐 나훈진 감독님이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보지 못한 액션을 찍고 싶다. 말 장면도 그렇고 달리는 말 액션도 그렇고 카 액션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테스트도 많이 했고요. 리허설도 많이 했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. 되게 위험하기도 했고요. 그 카 액션 찍을 때는 정호영 배우가 또 직접 운전을 다 했기 때문에 항상 그 촬영할 때는 컨셉은 뭐 이미 나와 있는 거고 일단 그거보다는 현장에서 너무 되게 모니터를 보면서 쫄았던 기억이 더 큽니다. 지금 이 영화를 잘 찍고 못 찍고 이건 이미 넘어간 것 같고요. 그런 어떤 컨셉들은 나홍진 감독이랑 둘이서의 카메라 앵글 보고 렌즈를 통해서 항상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조절해서 지금까지 못 본 게 맞나 이런 확인들을 계속 했고요. 그러니까 스피드도 마찬가지고 극한으로 밀어붙인 나홍진 감독님 때문에 완전 좀 더 빨라야 되고 더 빨라야 되고 아니 저는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. 이게 너무 액션 시퀀스가 많다 보니까
이게 중복되고 계속 반복되면 안 됐었죠.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그 달린다는 쫓고 쫓는다라는 컨셉은 계속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양하게 촬영함으로써 다르게 묘사하고 또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요, 여러분들께서는 영화를 보실 때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. 처음 보는 영화를 극장에서 보게 되면 이 영화의 샷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됐고 그 샷들이 어떻게 촬영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적인 그런 시각이 없이 스토리에 몰입하게 되죠. 근데 나중에 기회가 닿으실 때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신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액션 시퀀스를 도대체 얼마나 계속 다르게 찍으려고 하고 다양하게 찍으려고 하고 그것이 뒤로 갈수록 고조화되고 또 에스컬레이팅을 얼마나 많이 이제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것을 구현해냈다라는 점 그런 점 이 한번 보이실 거예요. 그럼 다른 영화의 다른 면을 한번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. 근데 이 한 샷 한 샷이 정말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합을 맞추고 프리프로덕션 때부터 그다음에 현장에서도 며칠 전서부터 준비를 해야 이 한 컷 한 컷들을 다 찍을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. 저희가 아마 감독님 순찰차가 한 11대쯤 됐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 순찰차 11대를 계속 다른 셋업을 해놓고 계속 컷마다 바꿔가면서 이제 운영을 하고 또 나머지 차들은 또 셋업을 바꾸는 이런 일을 하면서 계속 그 촬영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지체되지 않고 이어나갈 수 있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11대의 차들을 이 셋업을 바꾸는 이 행위도 진짜 엄청났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. 장면 자체가. 그렇죠. 장면 하나하나마다 셋업을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리듬을 따라가서 그 셋업을 했기 때문에 몇 샷이 정말 힘들게 촬영을 했죠. 셋업 자체가 되게 난이도가 높은 셋업들이라. 그래서 저희가 이게 이렇게 액션 씬에 돌입하게 되면 미술 감독님께서 할 말이 없습니다. 합창에서 거의 하신 게 없고요. 오기는 했어요? 맞습니다. 합창에서 하신 게 거의 없고요. 그다음에 이제 달리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별로 하신 일이 없으셨잖아요. 세트, 실내 세트를 만들고 있었죠. 논 적은 그래서 우주선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액션들을 찍는 동안 이제 미술 감독님은 이제 우주선 세트도 찍고 그죠? 또 몇 개 세트는 몇 개 없었는데. 아니 실내 부분 다 세트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다 작업을 해주셨죠. 한 말씀 해주시죠.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액션 씬 찍을 때 내심 기분이 좋기도 해요. 좀 쉬기도 하고 그때 좀 생각도 하면서 세트를 짓는데 사실 그때도 많이 편하진 않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검사로 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걸 또 소홀히 했다가 영화에 큰 실수를 하게 돼요. 그래서 그 세트도 사실 저희가 영화에 등장하는 실내들은 다 세트로 만든 것들이에요. 왜냐하면 그것도 다 온전한 것들이 없어서 제가 하는 영화들은 되게 온전한 것이었긴 한데 그래서 보면 처음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목적방 같은 경우도 이제 외부 좀 그렇게 구멍을 만들어 놨고 그 내부도 이제 실내는 세트로 만든 거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 식당 같은 경우도 외부도 만들고 내부도 만들고 또 경찰서 같은 경우도 내부 만들고 그러니까 은근히 꽤 많았어요. 실세트가 꽤 많았고 언제나 이제 부담스러운 점은 그
단순히 이렇게 만들어야만 하는 게 다가 아니라 감독님 언제나 뭔가 좀 새로운 걸 요구하시거든요. 그리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사실 이전과는 좀 다른 뭐 하나라도 좀 뭔가 다른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는데 뭔가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이 뭐 약간의 뭐 의무라고나 할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영화를 봐도 그때 되게 재밌다고 느꼈던 거는 경찰서에 이제 수업을 갖다 놓은 거거든요. 그것도 감독님이랑 상의하다가 뭔가 재밌는 뭔가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송아지를 한 마리 갖다 놓죠. 그래서 그게 시작된 거였고 그게 약간 의외성이 있기도 하면서 막상 너무 재밌었던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열심히 이제 홍 감독님이랑 나 감독님이 촬영하고 계신 동안 그분이 세차장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. 자, 이거 재미가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. 귀한 시간 이해해 주세요. 이 진짜 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쥐를 얼마나 하네 한번 해보네 막 이런. 저 밖에서 대기할 때만 오들오들 떠먹게 됐어요.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차라리 질문을 받는 게 낫겠습니다. 그죠? 네. 자, 질문을 받고 저 뒤에 여성분 어떨까요? 재밌는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희 영화 속 배경이 아이들이 적지 않은 시대였을 텐데 토포항 마을에 아이들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영화 속의 인물들이 좀 거침없이 질주하고 싸우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이 없는 건지 궁금했습니다. 그 의견은 프리프로덕션 단계 때 많은 스태프분들도 키스태프분들도 말씀을 하셨어요. 아이들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 연출부도 많이 했고요. 근데 그냥 컨셉적으로 이 마을은 굉장히 어떤 그 노인들로 구성된 고립된 마을 뭐 제가 이거를 계속 고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이들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. 이호경 미소 감독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. 감독님께서 의외성을 하나씩 넣어 달라고 약간 요청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작품 속에서 그 소장면 말고 의외적으로 좀 힘들게 작업하셨던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 힘들게 작업했던 건 다 힘들었고요. 영화 하면은 다 힘들어요.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없거든요. 근데 사실 그 잘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초반에 등장하는 호포 부동산에 보면 그 큰 지도가 하나 걸려있거든요. 거기 보면 사실 외계인의 문자가 들어있어요. 제가 아무도 모르시는데 그거를 이제 그리느라고 제가 며칠 동안 굉장히 고생을 해서 나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 안 찍혔어요. 자세히 한번 보시면 좀 보이죠. 잘 찍혔고요. 감독님이랑 뭐 피노 하면서 감독님 사실 그런 거 관심이 별로 없어요. 근데 아예 그 문자 디자인이 다 돼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알파벳을 다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쓰셔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막 그 문자를 무시하고 막 마음대로 그려놔서 하여튼 그런 문자예요. 그 처음에 부동산 들어가시면 실제로 그 지도에 있는 그 핏자국이 있는데 그 자국이 이제 외계인의 어떤 문자다라고 해놓고 우리가 작업을 해놓은 거죠. 그거 한번 더 기회가 되시면 한번 더 보시면. 아니 그 질문의 답변이 이거예요. 질문이 뭐였죠? 처음이죠. 뭐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.
액션이 그 소총에다가 유탄 발사기에 장착하고 이렇게 하는 액션이 많더라고요. 그게 좀 메인 액션인 것 같은데 그렇게 선정한 이유가 궁금하고, 영화 보면서 수류탄이라든지 다이너마이트라든지 그런 게 아예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왜 없는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. 야, 그거는 진짜. 물론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 달리고 그 무기들을 소지한 채 그 속도를 유지하고 그 액션을 계속 수행하면서 그 속도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다양한 무기를 사용한다는 설정이,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RPG도 등장은 해요. 근데 그 무기를 교체하고 막 이걸 한다는 설정이 좀 실제 우리 액션을 했거든요. 그 과정에서 그 동작을 해내고 그것을 표현하고 배우분께서 그 액션을 한다는 게 일단 첫 번째는 그럴 것 같지 않은 거예요. 그것을 한다 해도 너무 어려운 일이 될 것 같아서, 기존의 무기가 있다면 그것을 쓰면 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설정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. 근데 여기서 굳이 무기를 바꿔가면서 이래야 되는 게 좀 더 억지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. 하는 메인 처음부터 스마트폰 장착해서 쏘고 그게 많더라고요. 예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저 감독님 팬이고요. 일단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, 조인성 배우님이 영화 초반에 분량이 없었잖아요. 그게 편집이 된 건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인성님 앞에 계시니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. 팬입니다, 정말로. 조인성 선배님의 분량이 이게 다예요. 근데 뭐 많이 편집을 했냐 하면 마이크 빨리 가져오세요. 마이크 가져오세요.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감독님.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이 호프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, 이제 작중에서 시계가 안 보인다 뭐 이런 걸로 타임루프설이나 뭐 아무튼 그런 종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감독님이 인터뷰를 해줬을 때 한나절 정도의 이야기라고 하셨는데, 제가 본 게 맞는지 좀 확신을 얻고 싶어가지고, 금복장육점에서 9시 20분 정도 시계가 있었던 것 같고, 성의 시계가 한 12시 반 이 정도 시계가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, 혹시 그런 설정들이 유지가 된 게 맞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. 그런 시간 설정. 예, 물론입니다. 물론 그렇게 설정이 됐고요. 저희 팀이 시계는 놔두되 달력이라든지 하여튼 그 시기, 연도, 시대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그냥 탁 집어주는 그런 소품들은 다 지원했던 것 같아요.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질문을 감독님들한테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안녕하세요. 저는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거라 저 오늘 이제 다시 보면서 정말 있었던 건지 한번 기억해내면서 봤는데, 조인성님이 말에서 이렇게 딱 떨어지고 마베이오가 이렇게 변신해서 섰을 때 나이츠 미츠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의도한 말이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. 그 말은 미천한 종자 이런 뜻의 말이었는데 제가 자막을 안 넣었어요. 네. 이 질문이 그래서 잠깐만요.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지금. 하여튼 예, 더 받아야 되나요? 질문?
너무 촬영 재밌게 잘 봤고요.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번에 그 빈티지 렌즈를 선택을 하셨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렌즈고 그래서 배우하고도 엄청 가깝게 찍어야 되고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렌즈를 선택하신 게 좀 궁금했었거든요. 언택트 때부터 궁금했었는데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. 렌즈 초이스하는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느낌으로 한다고 봐요. 이 영화 테스트 그 전에 다른 렌즈들을 테스트를 했었어요. 근데 그게 좀 느낌이 별로 이렇게 탁 와닿지가 않았는데 이제 그 DNA 렌즈가 미국에 있는데 그게 스케줄이 비어서 한번 써보라 해서 아리에서 그래서 가져와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느낌이 너무 좋아서 나홍진 감독님도 보고 이 영화 우리 영화에 딱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렌즈 초이스할 때 항상 어떤 느낌으로 하지 주관적인 어떤 판단으로 합니다. 그게 뭐 어떤 기술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 않고 예, 촬영 감독님과 이제 올해 일을 이제 촬영을 몇 편 하면서 장시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저는 그 전에는 뭐 어렸을 때는 제가 좀 나이가 되면 나는 영화를 만들면서 촬영도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다가 촬영 감독님을 뵙고 나서 그런 생각을 다 지워버렸어요.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겪었고 배웠던 그런 분이 아니라 이분은 그 선천적으로 그 재능을 갖고 태어나신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본능적이고 정말 동물적으로 앵글을 잡고 그것을 포착하고 또 잡아냈다. 뭐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. 촬영을 하면서 그러니까 논리적이고 막 이성적이고 막 이런 얘기들이 오갈 수 없어요. 그냥 본능적이고 동물적인 그냥 즉각적인 막 그런 반응에 의해서 다 움직여야 되는 거죠. 갑자기 이 순간에 이게 해서 갑자기 이거 저한테 다 공시라 이거 하자. 그러면 또 그 말이 너무 또 좋으니까 감독님은 뭐 이유가 있으실 테니까. 그럼 감독님께서는 또 그것을 또 동물적으로 딱 이렇게 해서 가시고 그래서 이 천재에게 있는 어떤 그런 그 본능적인 그 감각이 그 피가 그냥 촬영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 눈과 센스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아요. 지금 하신 말씀처럼 렌즈를 선택하실 때도 그런 느낌이 아니죠. 시나리오를 읽었고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느낌이 있는데 이 렌즈를 딱 보셨을 때 그 느낌을 받으면 그냥 본능적인 거죠. 근데 이거를 언어로 표현하는 시기가 아마 쉽지 않으셔서 그렇지 뭐 기술적인 데이터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얘기를 할 때도 의사소통을 할 때도 뭐 아주 정교하고 막 이런 얘기가 오가지 않죠. 그것도 알아듣고 또 우리가 알아듣고 해나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니까 아마 렌즈의 선택도 저는 옆에서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탁월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. 이유경 미술관장님한테 안녕하세요. 서울예술대학교에서 영화 연출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. 세 분을 한 자리에서 뵐 수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무엇보다 이런 규모의 작업을 끝까지 밀고 나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이유경 미술감독님이 이 80년대와 90년대 미술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으로 두었던 지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간판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간판들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레퍼런스들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으로 작업을 하셨는지도 너무 궁금했습니다. 그 간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한 100개가 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거의 그 간판 업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그 사실 자료
색감적인 작업이 됐든 질감적인 작업이 됐든 무언가를 또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서 사실 몇 달 동안은 계속 어떤 그때 80년대, 90년대 이런 자료들의 고증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고, 그다음에 감독님이 얘기할 때 계속 약간 빈티지스러운 그런 색감과 여기가 한국의 어딘가에 이제 읍내 동네지만 약간 어디 서부에 있는 듯한 이런 색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모호한 말씀을 계속 하셔가지고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뭐 그러니까 색감이라는 게 사실 그때 당시의 자료들을 계속 보시면 지금처럼 굉장히 많은 색감이 들어가진 않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얻고 그런 고증된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영화와 그 시민과 그 컷에 맞는 사실 색감 분배를 다시 하기도 해요. 그래서 이게 그냥 그때 당시에는 간판을 백 몇십 개 만들면서 물론 직접 제가 만들진 않지만 그것들 하나하나 이제 간판이 그 건물들에 달려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게 종합적으로 이 읍내와 어느 정도 통일감을 이루는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그냥 할 거 없어서 간판으로 채운 거 아니에요? 다양하게 채울 게 없어서 아이디어가 없어서. 간판 말고 뭐 다른 거는 그래서 그 여러분 그 이후경 미술 감독님은 또 많은 작품을 하셨어요.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이후경 미술 감독님께서 참여하신 작품들을 이제 한번 다 쭉 훑어보시면요, 이후경 미술 감독님이 선호하시고 좋아하는 그 색감 그리고 질감 막 그런 그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늘 그걸 막으려고 하고 새로운 거를 좀 옮겨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감독님은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그 스타일을 계속 담아내려고 무의식적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 영화에도 이유경 감독의 그 어떤 그 시그니처 같은 그만의 어떤 색감과 그런 질감들 뭐 그런 좀 약간 그 이상하게 그로테스크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그 우리가 간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오래된 그런 느낌들, 쌓인 느낌들 뭐 이런 것들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영화를 뭐 이런 감독님의 스타일이 이 영화 전반에도 다 그런 것들이 이제 녹아 들어가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.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. 먼저 멋진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제가 고3인데 지금 너무 재밌는 영화여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. 일단 질문 나오신 분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보건소장님이 그 밤이기를 해부할 때나 양배가 이제 칼리를 냉장고에서 꺼낼 때나 되게 서스펜스가 이렇게 자아내는 그러한 장면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한 장면들이 나머지 감독님의 모든 작품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고 느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그러한 서스펜스를 자아내는 장면들이 감독님께서 본능적으로 만드신 건지 아니면 의도하고 그러한 서스펜스를 만드시는 건지 궁금했습니다. 제 전작들을 보시면 그 지금 거론하신 그 장면들 안에서 제가 서스펜스를 굉장히 약화시키려고 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. 서스펜스가 강하게 개입될 신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. 오히려 액션에 그 서스펜스를 다 심어 놓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런 면을 선호하긴 하는데 그것은 정말 미술 여기 계신 그 감독님들과의 어떤 호흡이 그걸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. 제일 중요한 게 라이팅 같아요. 그래서 홍명표 감독님께서 또 여러분들도 홍경표 감독님의 작품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 감독님만의 이제 그 시그니처가 이제 어떻게 이제 변화를 하고 어떤 그래프를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텐데
감독님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실내 장면, 어두운 장면에서의 라이팅에 그런 서스펜스가 그냥 자연스럽게 묻어나게 하는 그런 굉장히 강한 강점을 갖고 계신 감독님이시죠. 감독님께서 한 말씀 드리면서 갑자기 죄송합니다. 자, 일단 질문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 홍영표 촬영 감독님이었고요. 이우경 미술 감독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여러분은 2026년 한국 영화의 정점을 보셨습니다.